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많은 50대 직장인들이 마음에는 열정과 패기가 여전한데 체력은 예전만 못하고 승진에서도 밀리면 좌절감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언론인으로 30년 넘게 일했던 임상수 씨는 늘 성실했고 성과도 좋았지만 승진에서 탈락하면서 불안과 우울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때 정신과 전문의 강은호 원장을 만났고 2년여 동안 내면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게 됐다고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임상수 씨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에서 50은 어떤 의미인지, 인생을 의미 있게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임상수 씨와 강은호 원장 두 분과 말씀 나눠봅니다. 네, 임상수 기자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강은호 선생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 저희 보통 한 분씩 모시는데 이게 두 분이 가끔 두 분씩 모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은 좀 특별한 만남으로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되셔가지고 저희가 모셨는데 먼저 우리 임상수 기자님께서 우리 강은호 선생님을 찾아가면서 두 분의 만남이 시작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처음에 제가 찾아간 건 벌써 3년 됐는데요. 네네. 그때 제 상황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좀 힘드셨어요. 제가 이제 정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이제 승진해서 좀 좌절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좌절되면서 여러 가지 뭐 우울감도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네. 정년이 얼마 남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 불안감이 확 왔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다가 뭐 50대 되면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갱년기도 있고요. 그렇죠. 예. 뭐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 가족들 중에는 저희 아버님이 당시에 이제 뇌경색으로 좀 쓰러지기도 하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내도 좀 아팠고요. 아이고, 예. 또 아들은 그때 제대했는데 취진생이었고 여러 뭐 여러 가지로, 가지들이 이제 예. 겹친 상황에서 승진해서 탈락된 게 약간 트리거 같은 거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뭐 잠을 거의 못 자고요. 뭐 네. 한 사나흘 못 자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찌저찌 찾다가 지인을 통해서 제가 원장님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너무 힘든데 정신의학과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소개를 받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분이 병원에서 처음 만나셨어요? 우리 강은호 선생님?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무 많은 환자 중에 한 분이셨군요. 전화도 한번 뭐 재채기도 쓰긴 했는데 전화도 네. 한번 길게 했다고 하시고 네. 그다음에 중간에 소개시켜준 분하고 식사도 한번 같이 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거의 저는 나는 게 없고 이제 세 번째 만남이죠. 그때 제 병원에 이제 네. 저랑 약속 잡고 오셔가지고 길게 예.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그때 저는 그때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최근까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예. 그때 조금 어떻습니까? 우리 임상수 기자님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약간 공황 상태, 그러니까 공황 장애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그냥 흔하게 네. 쓰는 표현으로 그 사람들이 공황 상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상황이 뭔가 압도돼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말 그대로 그냥 공황 상태에 있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황 상태라는 건 어떤 걸로 보고 판단하세요? 이거는 뭐 임상적인 진단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갑자기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느낌, 그다음에 하늘이 노래진 느낌, 뭐가 뭔지 사실은 잘 방향을 못 찾겠는 네. 이제 그런 어떤 말 그대로 굉장히 공황 상태이셨죠. 예. 그랬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어진 인연이 두 분이 뭐 2년 넘게 이어지셨다고 해요. 뭐 이메일도 주고받고 또 만나기도 하고 좀 보통 뭐 환자와 의사 사이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특별한 만남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네, 사실은 뭐 처음에 진료를 신청해서 오신 건 아니셨고요. 네, 뭐 지나고 나니까 지금 그냥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이런 기자님들을 의학 전문 기자 말고는 네. 뭐 직접 뵌 적은 사실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때 개인적인 생각에는 직접 만나서 그렇게 길게 얘기를 나누기 전까지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이쪽 분야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쪽 언론 분야에서 출세하신 분으로 보였고 네. 그래서 그냥 제 어떤 선입견에는 그냥 은퇴를 앞두고 물론 이제 승진 문제가 있긴 했지만 승진 탈락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 트로피 하나를 추가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정신과 의사하고 만나서 뭐 대담집이나 뭐 이런 어떤 저기들 말씀 만드는 거를 처음에 한번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사실은 처음에 그냥 좀 가볍게 생각했죠.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임 기자님. 처음에 제가 뭐 대담집 비슷하게 얘기는 했지만 그건 사실 좀 핑계였고 일단은 만나고 싶었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은 50대면 누구나 겪는 일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뭐 50대 되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겪으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럼 뭐 힘든데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외롭게 네. 느껴지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제일 힘든 건 사실 잠을 못 자는 거였어요. 근데 뭐 그러면 약을 먹든지 네. 누구를 만나서 이게 첫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원장님 만나기 전에 한 두 군데 정도 제가 연락도 해보고 예약도 네.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마음이 약해지니까 병원에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 언론사에서 국장님까지 하셨는데 그 문턱을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보통 분들은 또 어떤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2년 넘는 두 분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좀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되신 부분이 있나요? 일단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누군가 제 얘기를 되게 진지하게 들어줬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면 제 나이들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속리 얘기를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뭐 좀 더 얘기하자면 상당히 경쟁 사회이고 이런 곳에서 취약한 내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거를 잘 들어주시고 또 거기에 반응해 주신다는 게 되게 좋았고요.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바쁘단 핑계로 사실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런 기회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상당 부분 회사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걸 원장님은 외동아줄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거기 매달려 있었는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좀 알게 되고요. 네. 뭐 네. 그러니까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주변도 좀 돌아보고 네. 또 다른 것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게 좀 취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네요. 예, 스스로 또 도와주신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치유해 나가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2년 동안 그 주고받았던 대화 편지를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내셨어요. 잠 못 드는 50 프로이트를 만나다. 결국에 잠 못 드는 50이라는 게 단순히 불면증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삶에서 지금 겪으셨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상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일을 계속 하고 성취를 하고 승진을 하고 거기서 어떤 만족감을 얻는 동안에 그 동안에 뭔가 밀어놨던 문제들 혹은 눌러놨던 문제들이 이제 한순간에 갑자기 터져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제목의 이제 후반부 프로이트를 만나다 부분은 어떤 표면에 있는 것보다는 그 표면의 어떤 이면에 뭔가가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제목 자체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저희가 그간 했던 일종의 공동 작업이랄까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50이 변화의 시기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변화가 찾아왔으면 그 전에 살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뭐 꼭 50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숫자를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략 소위 이제 50 전후 혹은 갱년기 전후라고 부르는 시기가 제가 생각하는 이 시기에 굉장히 독특한 변화는 말하자면 그 변화 중에 거의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이 일종의 이제 상실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죠. 상실. 예, 예를 들면 매일매일
체력이나 건강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젊음의 상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체력도 거기에 따라서 상실이 네. 되고 내 어떤 인생의 시간도 계속 상실해 가는 거를 이제 깨닫는 말하자면 피부로 이제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임 국장님처럼 내 삶의 어떤 일종의 엔진이나 동력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상실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뭐 이거는 남자분들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자분들도 그렇죠. 예, 뭐 어떤 그 내 여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뭐 그다음에 자녀들이 독립해가는 거, 그다음에 부모님이 뭐 이제 돌아가시는 뭐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이제 되게 중년 전후에서는 주로 이제 날아오는 게 부고장이 제일 많이 날아오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상실들이 굉장히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뭐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렇게 상실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오는 시기가 이 시기 말고는 사실상 없죠. 예,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그 시기일 것 같고요. 이 상실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그냥 떠나 보내야 되는 건지 새로운 걸로 채워야 되는 건지. 두 가지 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상실이 그 닥칠 때 제가 보기에 이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상실로 인해서 내가 내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실이 왔을 때 거기서 어떤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슬픔이 들 수도 있고 뭐 무력감이 들 수도 있고 굉장히 숱한 감정들이 있을 텐데 대개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하거나 네, 아니면 네. 굉장히 두렵거나 예. 해서 충분히 인지하기도 전에 어떤 행동으로 되게 이어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술 같은 게 대표적인 거일 것 같고요. 회피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한국 분들에 뭐 골프 같은 거 굉장히 강박적으로 많이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운동해서 나쁠 건 없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뭔가 그 상실이 올 때 그거를 회피하는 용도로 뭐 골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에 굉장히 강박적으로 매달리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네, 네. 아니면은 굉장히 격정적인 어떤 그 의도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 그 상실이라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여러 가지 힘든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거나 인지하기도 전에 뭔가 이제 그걸 회피하는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우리 강은호 선생님이 50대 이후에는 새로운 미닝풀리스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미닝풀이라는 건 의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불면증이라든가 심한 공황장애라든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뭔가 사는 게 의미가 없다든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게 제가 정확하게 그 분들의 의미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명히 뭔가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저도 이제 그 말하자면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애를 이제 쓰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같은 한 가지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어떤 의미가 그래서 있을까요? 하나는 어떤 뭐 종교적인 의미 혹은 뭐 인생론적인 의미 내지는 철학적인 맥락에서의 의미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하는 부분이죠. 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대답 같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거 말고 그냥 각자한테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거. 임국장님 같은 경우는 20-30년 동안 이제 그게 일이었을 것 같고, 네. 뭐 아이들 양육에 올인하는 그 주부들 같은 경우는 그 양육이 본인한테 가장 의미 있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이제 두 번째는 미닝풀리인데요. 네. 이게 우리말에서는 구분이 잘 안 가서 그냥 영어를 그대로 두 번째 거는 갖다 쓴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개별적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뭐 주말에 그냥 공원 나가서 4시간, 5시간 뭐 젊은 친구들이 요새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멍 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떠가는 구름만 봐도 한 4시간, 5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멍 때리는 그 자체로 그냥 뭐가 충족되는 분들 그러면 그분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의미로 말씀드린 네. 미닝풀리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런 특정한 미닝플리스가 자기한테 어떤 말하자면 맥락이나 어떤 그 배경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 예를 들면 임국장님 같은 경우는 왜 일이 그렇게 본인한테 삶을 거의 유일하게 지탱하는 내지는 일종의 외동화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가라는 이제 물음을 던지는 거. 혹은 그게 충족이 될 때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었던가 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세 번째 의미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임상수 기자님 찾으셨어요? 이 새로운 meaningfulness. 찾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찾았다보다는 현재 네. 찾고 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부 찾은 것도 있죠.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가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가족들보다는 일에 더 뭐 바쁘게 움직이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가족하고 훨씬 더 연결된 느낌을 좀 갖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더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이런 네. 것들을 지금 이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더라도 마음속으로 이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인생에서 어떻게 접목해서 새로운 걸 좀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네, 중년이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부부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뭐 격정적인 외도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서로 문제가 없어도 부부관계 문제가 없어도 각방 쓰기도 하고 좀 배우자랑 멀어진 느낌도 들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각방을 쓰고 있죠. 5년 네. 정도 됐습니다. 네,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내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건데 네, 네. 신혼 때하고 비교해서 이게 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혼 때는 뭐 죽을 때까지 한 방울 쓰자 뭐 이런 약속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약간 네. 달달한. 근데 네. 결국 부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대화가 좀 없어지고 네, 또 그만큼 멀게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거를 각방이라는 표현으로 좀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지만 티격태격하고 뭐 기본적으로 그 아내와 좀 멀어진 느낌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내적으로는 그렇다고 아내를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아내를 네. 존중하고 또 뭐 고맙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지만 그런 고맙다는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저 같은 50대들은 늘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중년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우리 강은호 선생님 어떤 조언을 좀 해주셨는지. 우선은 이 현상을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한국에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그 중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일종의 그 분업 체제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네. 들면 뭐 남자분들은 이제 밖에서 물론 이제 모든 가족이 다 이런 형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당수의 가족들이 남자분들은 밖에서 뭐 일을 하고 뭔가 하여튼 뭐 밖으로 주로 이제 돈을 그다음에 그 여자분들은 주부들 대표적이기도 하고 근데 꼭 주부가 아니더라도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제 아이 양육이나 교육 문제에 있어서 여자분들이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에너지를 쏟는 뭐 제 표현으로는 이제 일종의 미닝풀리스를 그런 방식으로 충족하는 이런 상태가 한 20년, 25년 되다가 그 동안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혼 때 해결 안 된 문제, 뭐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은 각자 그렇게 몰두하는 뭔가가 있는 동안에 이제 수면 밑으로 사실 가라앉는 거죠. 20년, 30년 동안 그러다가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독립해서 나간다든가, 네, 네. 아니면 뭐 남자분이 이제 임국장님처럼 은퇴를 하시게 된다든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둘만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제 생각에 한 20년, 25년, 30년이 일종 휴전 상태처럼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우선은 해묵은 문제 혹은 수면 밑에 묻혀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들 부부 사이에 그게 이제 어떤 건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되면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갈까 하는 거 결국엔 이제 대화인데 다만 대화는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대화가 좋다고 해서 시작이 되게 되면 그냥 제 어떤 이미지로는 글러브를 끼지 않고 링 위에 올라가서 맨몸으로 격투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대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할 건가라는 거는 조금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갱년기 때문에 찾아오는 뭐 체력적인 문제, 또 대부분 또 부모님들이 또 돌아가시는 그런 나이기도 하고 자식과의 관계 설정도 새롭게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나 폭넓어서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그 나이가 들고 은퇴한 다음에 자존심 상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임상수 기자님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누구한테 부탁한 일이 생길 때 이게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좀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도 그냥 쿨하게 넘겨버릴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전에는 아무래도 제가 직함을 갖고 있거나 네. 아니면 상징적으로 명함을 갖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가져주던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취재를 해보면서도 늘 거절당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약간의 자격지심 같은 게 네. 일어날 수도 있어서 네.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뭐 그래서 최근에 만난 선배는 자기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다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한 20개 남기고. 왜냐하면 전화를 해도 처음에 받다가 두 번째부터는 안 받는다든지 네. 전화를 받았는데 불쾌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다 지웠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네요. 감정 조절도 옛날보다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감정 조절이라는 게 사실은 그거보다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제가 세워놨던 어떤 원칙 같은 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원칙을 넘어서거나 누가 경계를 넘어서면 제가 욱하는 게 좀 생기고요. 예를 들면 자격지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정당하게 저한테 이렇게 제의하거나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좀 불쾌하다거나 무시당했다거나 그런 네.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거를 속으로 사기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사실은 남이 없는 공간 대부분 이제 제 아내랑 있을 때는 그런 게 좀 나타나서 아내가 좀 불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강은호 선생님 그 갱년기하고 사춘기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중년이 되어서 이 마음을 참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년을 위한 마음 수업 우리가 뭘 좀 챙겨 보면 좋을까요? 네. 네. 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모든 분노나 화의 어떤 이면은 항상 제가 그냥 공식처럼 생각하는 거는 어떤 좌절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은 네. 어떤 자존감의 일격을 맞는 어떤 그 사건이거나 그래서 우선은 문제의 본질이 그 화냐 분노냐 혹은 누가 잘못했느냐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럴 때 내가 뭐를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걸 인식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자존심 내지 자존감 측면에서는 그냥 비유하자면 그 동물원에만 가봐도 우리가 진짜 맹수들은 굉장히 여유롭지 않습니까? 대개는 작은 동물들이 질에 뭐 두렵거나 뭔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경우들이 많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질에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자존감이 좀 낮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부분에 이제 상처를 받았는지 그 상처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년 동안 우리 임상수 기자님이 이제 상담을 받으셨어요. 어떤 마음에 갖고 있었던 어떤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이 좀 덜어지고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겼다고 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은퇴 시기가 되면 상당히 당황하기도 하고요. 또 막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은데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조급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여유도 좀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할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첫 번째 제가 기자라는 직업을 택할 때도 준비하는 과정이 뭐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네. 지금 앞으로 뭐 짧게는 30년, 좀 욕심을 내면 더 길게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조급하게만 생각해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추가로 내가 뭘 쓰고 싶은 것들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거창하거나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저나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제가 준비하고 있거나 이런 네.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여유를 찾으셨군요. 그렇죠. 근데 잠은 네. 이제 잘 주무시는 거예요? 예, 뭐 지금은 늦잠도 잡니다. 긍정적인 효과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강 선생님께 퇴직 전후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50대 혹은 갱년기 전후 혹은 은퇴 전후 시기는 사실 어떤 일종의 큰 위기의 그 순간이죠. 사실 당연히. 다만 그 세상에서 뭐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그게 어느 정도 진실인지 사실은 뭐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다만 이런 측면에서는 이 말만큼 그 정확한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본인한테 가장 의미 있게 느껴졌었던 어떤 뭐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실되는 건 위기지만 그 위기가 없으면 어떤 새로운 예를 들면 그동안에 뭐 그게 사실 다 공짜가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내 어떤 시간이나 혹은 어떤 관계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진짜 더 의미 있는 일에 내 인생을 쏟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종의 기회비용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불을 하고 있는 셈인데 대개는 이런 어떤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되게 안 하게 되거든요. 할 필요도 네. 되게 없기도 하고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굉장히 기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꼭 이거는 위기라고만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임상수 기자님 굉장히 운이 좋으셨네요. 이게 보통 뭐 두 분이 정식 환자 의사로 만난 건 아니지만 보통 분들이 마음이 힘드셔서 정신건강의학과 찾아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뭐 저도 책 머릿말에 썼던 말인데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행운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마음에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사실 제일 저희가 좋았던 거는 제 얘기를 정말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충분한 마음에 이걸 받기에는 경제적인 이런 부담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행운의 사나이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년 동안 글을 주고받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중년의 불안과 우울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 임상수 기자님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강은호 선생님이었습니다.